라오스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첫 식사는 숙소 근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여느 동남아 식당과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튀긴 면으로 만든 독특한 식감의 요리다. 다른 식당에서도 비슷한 튀김면을 파는 걸 보면 비엔티안풍 요리일지도 모르겠다. 익숙한 중국식 볶음면 느낌이 났다. 처음 방문하는 도시에서 먼저 할 일은 역시 산책이다. 태국보다는 베트남에 가까운 닮은 듯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기온은 30도 정도였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 걷기 좋았다. 화려해 보이는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리되지 않은 건물들이 여럿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불교 국가다운 풍경이 보인다. 영업 준비를 하는 노점상들을 지나 걷다 보니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음악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작은 놀이공원이 나왔다. 메콩강 너머로 사라져가는 태양이 만드는 노을이 참 아름다웠다. 강가에 가서 노을을 보고 싶어 흙바닥을 걸어갔다. 강가에는 335 오토바이를 끌고 모인 어린 친구들이 있었다. 잠시 노을을 감상하곤 시내 구경을 위해 다시 돌아왔다. 시내의 규모는 생각보다 작아서 걸어서도 금방 둘러볼 수 있었다. 걷다가 노점 골목을 발견했다. 현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위기였다. 언어는 안 통했지만 손짓으로 꼬치구이 하나를 주문했다. 유명하다는 주스 가게에서 마실 것을 하나 사봤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았는데 핸드폰으로 한국 노래를 시끄럽게 틀어놓은 손님이 있어 1시간 내내 고통받았다. 타지에서 진행하는 일본어 수업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라오스의 독립기념문인 빠투사이가 보였다. 내외부로 화려하게 장식된 사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내부는 역사에 대해 간단히 전시되어 있고 옥상으로 올라가면 도시의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관광객이 가득한 광장을 지나쳐 다시 걷기 시작했다.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수도지만 인구수가 많지 않아 어딜 가든 한적하다. 이렇게까지 인적이 드물 일인가 싶다. 탓루앙 주변은 평화로운 공원과 함께 사원들로 둘러싸여 있다. 라오스의 사원은 대부분 붉은색과 황금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장료를 내면 탓루앙의 내부 공간을 걸어볼 수 있다. 탓루앙의 남쪽 사원도 구경하고 가기로 했다. 내부에선 닭을 풀어 키우고 있었다. 강한 붉은색으로 장식된 내부가 인상적이었다. 사원을 나와서 돌아오는 길엔 식당에 들렀다.
묘하게 일본 편의점에서 먹었던 것 같은 맛이 떠올랐다. 땀마크는 쏨땀과 거의 같은 느낌이다. 비엔티아는 빠뚜사이가 있는 대로를 기준으로 크게 양분되는데 오후에는 대로 너머 방향으로 산책해보기로 했다. 비엔티아는 첫눈엔 화려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리되지 않은 폐허가 많은 도시였다. 이 도시에서 처음 발견한 현대식 건물은 클럽이었다. 옆에 팍슨몰 근처에서는 뭔가 행사를 하는 듯 했다. 음악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공연도 진행하고 있었다. 저문은 해를 바라보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라오스 풍경의 매력은 어딜 가나 보이는 사원과 꽃나무들인 것 같다. 노을과 나무를 바라보며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이 도시에 오니 점점 느긋해지는 기분이다. 돼지고기 구이는 익숙한 갈비 양념 맛이었다. 고수가 떠있는 이 국이 의외로 집밥 느낌으로 시원하고 맛있었다. 비 오는 날엔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며 밖으로 나왔다. 오래전부터 빵으로 유명해진 카페라고 한다. 비가 오니 걸어갈 수 있는 곳보단 차라리 멀리 떨어진 곳을 가보자는 생각으로 인드라이브를 타고 부타파크로 이동했다. 이 공원은 실제로 유적지가 아니라 1958년에 조성된 공원이다. 그래도 이미 만들어진 지 60년이 넘은 콘크리트 조각들이기에 유적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입구 쪽 구조물은 이렇게 이불 통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약간 종교적 열망을 넘어 광기까지 얼핏 보이는 공간이 인상적이었다.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좁은 입구를 기어 나오면 옥상에서 잠시 쉴 수 있다. 돌아올 때는 몇 안 되는 노선의 버스를 타보기로 했다. 터미널 근처의 달라싸오 아침 시장을 겸사겸사 둘러보기로 했다. 아침은 아니었지만 금거래를 하는 손님들이 많았다. 일요일의 비엔티아는 한결 더 행인이 없는 느낌이다. 해가 저문 후에야 다시 밖으로 나왔다. 아직 배는 고프지 않지만 일단 저녁 식사를 하러 간다. 라오스 전통음악 공연이 함께하는 고급 식당이다. 이번엔 전통 요리를 제대로 먹고 싶어서 잔뜩 주문했다. 랍은 향채 섞인 고기볶음이었고 올람은 맛이 강하지 않은 뜨끈한 스튜였다. 탐마크는 역시나 쏨땀과 큰 차이는 못 느꼈다. 식사 후엔 여행자 거리의 야시장에 들렸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대기열이 심상치 않은 노점을 발견했다. 아저씨의 손놀림과 혼자 떨어져 있는 노점의 위치, 연이은 주문들을 보고 여긴 맛집임을 확신했다. 이곳의 메뉴는 여러 종류의 로티. 나는 바나나 로티를 주문했다. 40분이나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지만 바나나가 새콤하게 느껴질 정도의 단맛이었다. 4일차쯤 되니까 크게 가고 싶은 곳이 없다. 당장 가고 싶은 곳이 없어도 느긋하게 도시를 즐겨보기로 한다. 적당히 걷다 보면 관광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도시의 삶이 보인다. 인터넷에서는 된장국수라고 부르던데 나는 쌈장라면이라고 부르고 싶다. 타지에서 느껴보는 익숙한 맛. 동네 사원들을 구경하면서 돌아다녔다. 커피를 마시며 지도를 살펴본 후에 도시 외곽의 박물관을 가보기로 결정했다. 영어 이름과는 다르게 현대미술관은 전혀 아니었고 다양한 나무조각 작품들을 모아놓은 사설 박물관 같았다. 티켓 가격에 영어를 하시는 가이드 한 분이 따라와 주시는 호화로운 구성이었다. 한국에선 보기 힘든 작품이 많아 즐거웠다. 국립박물관은 다소 충격적일 정도로 빈약한 모습이었다. 부서진 타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정도다. 이른 저녁을 먹고 기념품을 사러 가볼까 한다. 비엔티아는 매일매일의 노을이 아름답다. 여행지에서의 쇼핑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줄 기념품 정도는 넉넉히 사오는 편이다. 이번엔 비누를 잔뜩 샀다. 마지막 날에는 비엔티안의 해 뜨는 풍경을 보고 싶어 일찍 일어났다. 하늘이 붉게 물들며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다. 첫날 노을을 보러 걸었던 길을 다시 걸으며 아침 풍경을 감상한다. 오일 내내 걸으며 자주 봤던 풍경이 다시 다르게 보이는 시간이다. 사실은 이때 한국에서 갑작스러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가까운 사원으로 들어가서 잠시 조용하게 시간을 보냈다. 마음이 심란하니 여행지에서도 뭘 하고 싶지가 않았다. 일정 중 제일 호화로운 식당에서 호사스럽게 식사를 했다. 배가 고파지긴 하니까 식사를 하긴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맛도 제일 기억이 안 나고 다 먹고 나서는 살짝 체하기도 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인 것 같다.